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67%, 그리고 코스닥은 0.66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쭉 흐름을 보면 오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죠. 시장 흐름이 이렇게 괜찮았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소식은 없어요. 나쁜 소식만 있었습니다.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시장 예측치보다 더 나쁜 이렇게 역성장을 하게 됐습니다. 시장 예측치는 그래도 이번에 플러스로 올라서지 않을까요?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,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. 보통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렇게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. 지난번 이번 해서 나빠지는 상황이라면 아이고 이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이 정도 아니겠나, 기대도 안 한다,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지난번보다 나빠졌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좀 괜찮으면 와 이게 웬일이고 갖고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볼 때가 있고요.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나쁘게 놓으면, 원래 나쁘게 예측을 했지만 더 나쁘게 놓으면 아이고 이건 완전히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.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이렇게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. 이거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감됐다는 것은 참 골 때리는 일이죠.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거래가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하고 거래가 많고, 또 미국은 소비 대국이잖아요. 그런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수출로 미국에 물건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이 말입니다. 그렇게 우리한테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상승했단 말이지. 그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, 속도 조절이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미국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역전이 됐죠. 그래서 9월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,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몇 가지 달긴 했습니다만은,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도 0.75%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의 경기 관련해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.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0.75,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서 물가가 지금 잡혔다. 또 그리고 실제 물가 관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이쪽에 투기 세력들이 기가 많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. 게다가 9월달도 일단 0.75% 인상할 수도 있대 이렇게 딱 엄포를 나눈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일단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런데 성장률이 나쁘게 나와버렸어요.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참 어렵겠구나, 말 그대로 속도 조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어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말로서 립 서비스로서 속도 조절할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지표를 보니까 이건 역성장을 해버렸거든. 그러니까 야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네. 야 그러면은 유동성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 이건 호재네 이렇게 해석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쁜 겁니다. 주식시장은 희한하죠.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잖아요. 망고 헛방입니다.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해서 꼭 정답인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좋아지고 수출하는 기업도 돈을 많이 벌고 수입하는 기업들은 나빠지고 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반대가 되고 이런 이야기 공식처럼 막 외우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죠.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말 그대로 FM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, 실제 나와서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은
이 시장이라는 것은, 이 자본시장, 특히 이 경제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. 오히려 이런 각종 지표들을 해석하는 심리 요인이 가장 큰데,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심리 중에서도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, 그러니까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현재 뭐 지수가 올라야, 이것보다 올라야 수익을 내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호재로 둔갑을 시켜봅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시장에 하락을 해야 돈 번다 이래 되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건 악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이 FM,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거 이외에도 공식처럼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데 그게 심리구나,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합니다. 그런데 심리 중에서 어떤 심리? 대중의 심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의 마음입니다.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? 그 베팅의 선물에 달려있죠.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상승할 때, 하락할 때, 어떻게 될 때 이익이 되느냐,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료도 달리 해석이 된다는 이제 그 단계까지 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단계를 또 넘어서게 되면은 세력들이 장난질 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성향에 그친다.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융합이 되면서 투자에 대한 안목을 갖춰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하면 몇 년 걸린다 그랬습니까? 최소 10년은 걸려야 한 번은 이제 다 경험해 봤다. 경기 침체도 경험해보고 좋은 일도 경험해보고 어중간한 것도 경험해보고 10년 정도가 되어야 적어도 한 사이클 정도는 경험해본다. 그래서 뭐 어떤 투자든 한 10년은 해봐야 아이고 난 이제 투자 좀 초보 딱지 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서 한 20년 정도 해보면 이 10년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복습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, 20년을 넘어서게 쭉 되면은 이제 투자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10년 미만에 있다, 이런 건 뭐예요? 10년 미만 투자자들은,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를 한단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입니다. 그냥 주식 사놓고 뭐 우리 애들도 지금 투자 경력으로 치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한 뭐 10년 이래 되죠. 큰애만 해도 10년 되는데 그거는 던져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거,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10년이 흘렀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40살이 됐다, 50살이 됐다.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. 그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점검을 해가고 또 그에 따른 대응을 해가면서 노력한 결과 10년이 흘렀다. 그 정도 지나야 이제 초보 딱지 뗀다는 거예요. 그럼 그것도 안 된다. 그럼 여전히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적어도 10년이 좀 지나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초보 딱지는 뗐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자,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뭐 기관들이야 뭐 사든지 팔든지 어쨌든 간에 돈 싸움으로 밀어붙이면 이 외국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. 외국인들은 금융 투자를 선물과 현물의 그 어떤 가격 차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있고, 그 베이스를 깔고서 또 현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돈이 크잖아요. 그 시장은 돈 싸움이고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. 그 외국인들이 돈이 많고 저거가 뭐 시장이 악재를 갖다가 호재로 중갑시켜 버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오르면 또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. 기관들은 뭐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들입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순배설 하니까 시장이 괜찮았죠? 그럼 오늘 뭐 거의 전업종 다 괜찮았는데, 그럼 어떤 종목들 괜찮았나 보니까 이렇게 21개 종목 세력들이 다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.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죠. 특히 기관들이 파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으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. 이 아래에 있는 이 종목들 있잖아요. 자, 이런 종목들, 플랜 A 참모들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,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랬습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오늘은 상승 반전 빵입니다. 그 말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종목들 굉장히 그동안 쌌죠? 이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.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다.
그럼 시장이 지금 어떤 바닥을 이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.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다시 바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큰 위기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페셜 정보,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. 요걸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, 요거 보면은 이렇죠.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바닥권 종목들이 제법 많이 검색이 됐었습니다. 이거는 장중수급 분석 시장에도 올려드렸죠. 그런데 없어요. 지금 다 어디 가뿐노? 다 바닥권 탈출했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종목 남았는데 이 두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종목 실제 보면은 SK D&D 지금 여기서 좀 올랐죠. 지금 여기에서 차트를 크게 해서 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 찍었다가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었잖아요. 찍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올랐습니다. 좀 올랐죠. 수급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. 한국엔 컴퍼니도 보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지금 바닥권 탈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이게 마지막 주자로서 현재 탈출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, 여튼 이 스피지어 분석 보니까 없어요. 또 그리고 파워 가이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상승 반전 없죠. 이제 바닥은 좀 지났다 이 말입니다. 큰 고비는 지났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또 다른 고비고 뭐 다른 일들이 오겠죠. 그러니까 시장이 현재 굉장히 좋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악재가 나와 붙습니다.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는, 우리 뭐 전 세계 소비를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국가의 성장률이, 그것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았는 이 악재인데, 그걸 갖다가 그런 굉장한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킨다 그러면은,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뭐 큰 고비는 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. 뭐 하여튼 앞으로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큰 고비는 지났고 한숨 좀 놔도 되겠습니다. 또 그리고 이번에 7월 뭐 사람들 다 휴가 기간이죠. 또 8월 초가 되면 또 휴가 또 떠난 분들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적어도 한 8월 한 첫째 주까지는 뭐 대충 그래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나라도 그때 되면 대통령께서도 뭐 휴가 가잖아요. 그러니까 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더블 때 뭐 다 놀러 가고 집에서 쉬거나 그러겠죠. 그래서 다음 주도 뭐 대충 그래 흘러갈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다른 건 없고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, 그래도 고비는 지났구나 생각한다면 주말 조금 편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. 자,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